그래서 주제는 뭐냐? 멀티콥터 드론 설계 경진대회라는 건데, 이름을 좀 멋있게 드론 3종 챌린지 경진대회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드론이라고 하면 여러분 좀 다 가져온 게 거의 드론의 멀티콥터를 기반으로 이제 그 다음에 천이하는 이제 UAM 기체, 히트 로터나 아니면 뭐 리프트 크루즈 형태의 드론을 만들어 오셨는데 그냥 드론 자체를 가지고 설계를 해보자라는 게 저희 메인 포커스입니다. 왜냐면은 드론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지만 그냥 단순히 난다, 안정되게 난다 이거 이외에 드론을 어떻게 설계해야지만 여기 지금 저희가 주어진 세 가지 챌린지. 첫 번째,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환경 적응이라고 했는데 쉬운 말로 바람이 불 때 안정적으로 잘 버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게 실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거를 그냥 제어로 해결하겠다. 여러분들은 지금 참여한 친구들 전부 다 제어가 기본이에요.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드론을 어떻게 그 뭐 경로점을 하고 뭐 집어오고 하는 건데 저희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자. 드론 설계를 어떻게 항공우주역학적으로, 우주는 빼고 항공역학적으로 잘 해서 설계를 해보는 것을 경연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경연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교과 과정에서 어떤 드론을 어떻게 하면 설계를 잘할 수 있는가를 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뭐 예를 들어 캡스톤 디자인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드론 설계 능력을 가르쳐 줄 거고, 그리고 그걸 학생들이 실제 적용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가 대상 안으로는 이제 항공드론 컨소시엄 참여 학생이라고 해서 여러분 일단은 전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 돌아가시면은 그 학교에 분명히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전국에 한 80개 이상의 대학이 참여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학에 거의 다 하나의 사업단이 다 있는데 그런 사업단에서도 동일한 이런 행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을 참여하시는 과정을 하고 아니면 그쪽 통해서 우리의 오는 방법도 행정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할 테니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는 이게 세 가지 챌린지를 경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선을 거치고 본선을 통해서 최종 팀을 결정하는 거고요. 실제 예선에서는 단순히 이제 발표 자료 정도 수준의 설계안을 가지고 우수성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본선 선발팀을 결정한 다음에 본선에서 실제 비행기 제작한 다음에 비행 시험에서 경연을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사실 이게 그냥 학생들한테 경연을 하라는 것보다 뭔가 이제 모티베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단, 첨단 분야 혁신융합 사업단 전체에서는 잘하면 상을 주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안 수준이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교육부 장관상이나 연구재단 이사장상을 포함해서 뭐 팀을 선발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뭐 여러분들한테 뭐 꼭 먹고 알 먹고 뭐 이런 느낌으로 뭐 실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나와서 상도 받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기 교육 과정이라는 게 설계 관련, 드론 설계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드론 시스템이 단순히 여러분들이 수업을 써가지고 뭐 제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항공우주 분야를 배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공구추제라는 네 가지 단어를, 그 글자를 가지고 됩니다. 공구추제. 공기는 공력, 공은, 그 다음에 구는 구조, 그 다음에 추는 추진, 그다음에 쟤는 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네 가지가 이 항공우주 분야에서 가장 핵심되는 기술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여러분들 항공기 설계 같은 거 할 때 그냥 단순히 비행기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공력적인 특성, 구조적인 특성, 그리고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제어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융합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최종 설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제대로 한번 이해를 하고 해보자. 단순히 드론이 날리는 거 말고. 그래서 최적 성능을 도출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최적 설계의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구조를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튼튼하게 만들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무거워져. 여러분 해보셔 아시겠지만, 무거우면 드론이나 비행기는 뜨질 않아요.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하면 또 약해니까 망가지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여러분들 항공우주 분야에서 일하시는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최적이라는 단어, 옵티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간을 잘 지키자, 중도 이런 말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설계 능력이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베이스를 가지고 배워서 이렇게 적용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온라인 접수를 하고 있고
현장 접수도 받으려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회가 오늘 열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 돌아가서 항공우주에 대해서 뭐 드론 설계 이런 걸 어서 들을 과목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기술 지도 세미나라는 형태로 날 잡아가지고 좀 집중적인 세미나를 연사분들,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드론 설계 이런 거구나 기초를 배우고 그걸 적용해서 뭐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예선은 10월쯤에 하고 결선이 백스코에서 11월 26일부터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션이 세 가지가 했는데 요거 미션은 사실 뭐 좀 세 가지 드론에 있어서 기본 제어를 뺀 나머지 구조나 공력, 추진 이런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설계를 도출할 것이냐. 그러면 챌린지가 뭐냐 해서 세 가지 챌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드론 이거는 그냥 예전 여러분들 봤던 자료와 비슷할 거예요. 수동비행, 원격 조수 자동비행 이런 거 있다는 건 있고요. 저희는 요거는 그냥 갖다 놓는 기본이고 다음. 드론을 저희가 어떻게 설계를 평가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다양한 뭐 여러분들이 설계 요건들을 받게 되면 다양하게 설계가 됩니다. 여러분 특히 젊고 창의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생각하지 못한 기성세대들은 생각도 못한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평가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평가를 인류화하기 위해서 드론 기체는 크기를 제한을 할 것이고 3종 기체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크기, 높이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이외에는 전부 다 자유롭게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조적인 프레임도 설계를 할 것이고 추진 시스템을 해서 모터와 프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할 것이며 또 이제 왜 형태, 형상을 어떻게 하면 공기역학적으로 우수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론 기체 구성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여러분들이 다 설계의 하나의 결정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하나로 만드는 게 최종 아웃풋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설계하는데 첫 번째 미션이 다음 페이지 헤비리프트 임무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여러분 다 보면 알겠죠. 무거운 물체를 들 수 있는 능력을 비교하겠다는 거. 그래서 드론 기체 크기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저 임무 시나리오라는 것은 그냥 저희가 말 만든 거고요. 드론이 오래 날아야 돼, 무거운 걸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드론 안에 여러 가지 적재함을 만들 건데 그 적재함의 크기가 어, 뭐 정해져 있고 거기다 이제 페이로드를 담게 될 때 그 페이로드를 얼마큼 무겁게 실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임무 조건은 적재물 형태와 무게가 뭐 사각형 실린더 이런 형태를 만들 것이고 그다음에 뭐 구조물을 보존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종류별로 이런 적재물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줘보고 이거를 띄울 수 있어? 라는 것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임무 순서는 간단해요. 그냥 되게 이제 단순하죠. 드론을 이제 놓고 거기다 적장을 만들어 오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무게를 다 이제 줘가면서 당신네 드론은 이걸 띄울 수 있어. 이런 걸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이제 뭐 이륙을 해가지고 일정한 높이에서 머물고 있으면은 성공한 걸로 통과한 걸로 판단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무게를 늘려서 또 시도하고 요렇게 해서 최종 얼마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점수가 뭐 얼마큼 무거운 걸 들을 수 있었느냐 아니면은 적재물을 탈부착 메커니즘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실었는데 덜렁거리는 게 아니고 딱 고정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자동이냐 수동이냐 뭐 아니면 이륙할 때 무게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 이제 유지하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제자리 비행을 할 수 있느냐 요 정도 수준의 것을 평가로 점수를 저렇게 일단 초안으로 작성을 해놨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점수 규정은 저희가 예선 후에 전후로 좀 이제 더 구체할 예정이고요. 드론에 이제 실내 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드론은 기본적으로 제자리 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지금 만든 기체들은 다 이제 야외에서 날리기 때문에 GPS가 되니까 호버링 할 때 제자리 비행이 되는데 실내에는 그런 실내 항법장치가 없잖아요. 보통 그 경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론 소사이어티 가서 보시면은 제자리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옵티컬 플로우 센서 같은 거를 다 달아서 바닥에 그 질감, 텍스처를 감지해서 제자리 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보니까 아까 이제 픽스호크를 쓰고 있던데 픽스호크에 센서를 꼽으면은 제자리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능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론치 패드에는 저렇게 특정 형상을 가지고 이제 그 위에서 제자리 비행을 하고
제자리 비행한다는 얘기는 무게를 들고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하든지 자동으로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결국 드론 설계의 결과물을 보자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미션에 대해서는 장시간 채공 임무인데, 얘는 이제 드론이 오래 비행을 해야지만 여러 이제 임무를 수행을 하니까, 오랫동안 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얼마나 잘하는지 비교해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드론의 이제 전기 추진 시스템이나 아니면 드론의 구조물의 무게를 얼마큼 자중을 가볍게 하고 페이로드를 크게 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의 설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돼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무는 비행을 이제 하는 거고 제자리에서 호버링을 하는 정도를 얼마큼 오래 하느냐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이제 저희가 지정된 용량의 배터리를 제공을 하든지 아니면 규격화해가지고 그 배터리를 주고 여러분들이 설계해온 드론이 그 배터리를 가지고 누가 더 오래 버티냐 이것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마지막까지 뭐 배터리 다 쓸 때까지 하면 위험하니까 적당히 우리가 뭐 알람을 넣고 그 알람을 울리면은 내리게 착륙을 시켜가지고 그때까지 시간을 유효하게 평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대충 조건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임무에 대해서 관련해가지고 뭐 감시 정찰을 하니까 그 지상과 통신이 잘 돼야 되니까 데이터가 잘 연결되는지도 뭐 넣었는데 요거는 제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죠. 제자리에서 일정 높이까지 비행을 호버링을 하고 있으면은 오랫동안 그 시간을 가지고 비행 시간 측정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채공 시간 그리고 비행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하느냐, 제자리 비행 유지하느냐 이런 것들, 통신 연결성 이런 것들 점수화해서 비교를 할 거고요. 배터리의 예, 배터리 이착륙 패드 저거 못하고요. 이착륙 패드의 크기란 얘기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자기가 막 우겨서 배터리가 다 썼는데 그때까지 날리고 있다가 알람 울려도 무시하고 있다가 추락하면은 감점 요인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타 사항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임무, 환경 적응 임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드론이 바람이 불 때도 일정하게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즉, 우리가 다른 말로 내풍성이라고 하는데, 내풍성을 이제 잘 할 수 있는 드론을 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제어가 아니고 드론 자체의 형상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공기역학적인 특성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냥 단순하게 드론 뼈대만 있어서는 드래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임무 자체는 아래 그림에 보이듯이 이 드론이 떠 있으면 앞에다 선풍기를 놓고 바람을 막 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DJI 드론 같은 경우는 강풍 조건 예를 들어 13m/s에서도 제자리 유지 비행을 한다 이런 얘기 광고하는 거 많이 봤을 텐데 그런 기능을 검사하겠다는 겁니다. 평가. 그래서 선풍기의 바람의 세기를 조절해 가면서 얘는 얼마큼 버티느냐. 기본적으로 제자리 유지 비행을 해야 되는데 보통의 이제 제어나 이런 게 잘 안 되면은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드래그가 돼가지고 드론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벗어나는데 그 이격거리 같은 것도 저희가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순서는 그냥 간단하게 써놓은 거고요. 지상에서 떠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바람 불어가지고 누가 얼마큼 더 잘 버티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점수 배정은 뭐 제자리 비행 얼마나 잘하냐, 비행 안정적이냐, 고도 유지하고 창의 설계라는 것은 이제 비행기 형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공기역학적으로 효과적인, 효율적인 비행기 설계를 했느냐라는 적도 배점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밑에 밑에서 보시면 되는데 이 세 가지 임무가 저희가 들고 나온 임무입니다. 미션. 그러니까 세 가지의 드론 챌린지인데 이 챌린지를 하나의 기체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그 챌린지를 각각 합산을 해가지고 총점을 매긴 다음에 그걸로 저희가 전체 평가를 하겠다라는 게 저희 경진대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1번 임무에 대해서만 강력한 특징이 있는 기체를 만들어 오겠다. 그럼 물론 2번이나 3번에는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개의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설계를 도출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드론의 설계라는 건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공구 추제 이 네 가지 분야에 있어가지고 어디서 중점을 잡느냐 이게 이건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이제 창의성 그리고
여러 가지